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보시고, 이 부분은 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줄치시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라이소좀에서 아래 단일막, 골지체로부터 만들어지며 주로 동물세포에서 관찰, 아랫줄 세포내소와 가수분해 효소, 다음 단백질 다당류 지질부터 아랫줄 등으로 분해한다까지. 다음 가수분해 효소를 세포질의 나머지 부분과 격리, 세포의 자가소화를 막으면서 다음 큰 분자들을 안전하게 분해. 끝쪽에 세균, 아랫줄 중단에 이물질이나 세포 내 노폐물을 분해, 다음 손상되거나 노후한 세포 소기관을 자가분해, 다음 아랫줄에 백혈구가 식균 작용으로 세균을 분해하는 것부터 맨 끝에 아랫줄 끝까지. 다음 양가로 5번 퍼록시좀 단일막, 두 줄 아래에 산화효소와 캐털레이즈, 두 줄 아래에 과산화수소와 같이부터 다음 줄 끝까지 세포를 보호한다. 36페이지의 우측 팁 아래 리보솜과 퍼록시좀의 차이 부분은 설명 부분은 전체적으로 X 하시고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 용어 해설에서 캐털레이즈, 과산화수소가부터 둘째 줄 아래 촉진하는 효소까지. 그다음 37페이지에 양가로 6번 액포 단일막, 그다음 아랫줄 식물세포에서 잘 관찰된다. 뒤쪽에 노화된 식물세포에서는부터 끝까지. 그다음 아랫줄에 각종 영양소, 그다음에 아랫줄에 물질 대사의 부산물을 저장, 그다음에 꽃의 색소를 나타내는 색소, 다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독성물질, 그다음에 뒤쪽에 액포 속의부터 다음 줄 끝까지 형태를 유지한다. 그다음에 개념 보충은 전체적으로 X 하시고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우측에 용어 해설에서 유기산, 아세트산과 아미노산부터 다음 줄 총칭이다까지. 네. 이 부분은 별로 많이 볼 게 없고요. 리소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영어로 암기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죠. LYS는 라이시스에서 유래된 거고, 그래서 라이시스 분해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당연히 단일막이고, 그다음에 골지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식물세포는 별로 없고 동물세포에서 관찰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은 중간에 가수분해 효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폐기할 물질이나 분해해서 영양분을 사용할 때는 라이소좀이 융합해서 다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제 동물세포에 주로 있다고 동물세포만 나와 있죠. 그리고 우측 큰 그림을 보시면 얘가 두 가지 패스웨이를 한꺼번에 합쳐놔서 좀 헷갈리는데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골지체에서 이렇게 리소좀이 하나가 나와서 이제 세 개 밑에 소낭들이 있죠. 거기까지가 하나의 패스웨이고, 그다음에 좌측 부분에 골지체에서 리소좀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소낭이 한 5개 표시가 돼 있죠. 그쪽을 묶어주시고, 예.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부터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늙거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이 있으면은 이렇게 소낭에 당긴 다음에 골지체에서 리소좀이 나와서 융합해서 분해시켜버리고 단위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 바깥쪽에 세포 바깥쪽에서 이제 원하는 물질이 있을 때 식세포 작용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얘가 식포가 형성이 되면 바로 이용을 못 하거든요. 다 분해해서 사용을 하죠. 골지체에서 리소좀이 나와서 융합해서 그걸 사용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록시좀. 퍼록시좀도 역시 단일막이고, 근데 퍼록시좀은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다 있고, 그 다음에 기능에서 산화효소와 캐털레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리소좀하고 차이점은 리소좀은 가수분해 효소가 가수분해를 하는 역할을 하고 퍼록시좀은 산화환원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줄에 과산화수소와 같이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캐털레이즈가 분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산화 물질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이 있는데 산소가 붙어서 활성산소가 안 좋은 활성화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페록시점이 바로 잡아 삼켜서 안전한 물하고 산소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측 아래 캐털레이즈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그 효소고요. 캐털레이즈의 영어를 보시면 그 촉매가 영어로 캐털리스트죠. 예, 그 촉매에서 그냥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그리고 간단히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내용 그냥 줄근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그러니까 36페이지 우측에 그 표 있죠. 리소좀하고 페록시좀 비교하는 거. 요거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리소좀은 골지체에서 만들어지지만 페록시좀은 자체 생성이 됐고 리소좀은 가수분해 효소지만 페록시좀은 산화효소 캐털레이즈가 있어서 산화 환원 반응을 담당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우측으로 가시면 에포인데 에포는 거의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동물세포는 에포가 없죠. 그래서 단일막이고 뭐 기능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우측에 용어 해설이 있죠. 여기 유기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복습 겸해서 아세트산, 아미노산, 아세트산, 지방산. 아세트산 구조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가운데 알파 카본이 있고 수소 필수로 붙어 있고 아민 그룹 있고 카르복실기 있고 레지듀 잔기 있죠. 그 다음에 지방산. 지방산은 보시면 다 카르복시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유기산에서는 카르복시기가 거의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인산도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유기산은 이렇게 탄소 체인에 주로 카르복시기가 붙어 있는 형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따로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쉬운 부분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세포 지지 및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인데 그 세포벽, 중심체, 편모, 선모, 세포 골격이 나와 있고요. 뭐 앞쪽 부분도 공부하셔야 되지만 세포 골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포 골격은 11년간 2문제가 기출이 됐고요. 그래서 뭐 이 한 페이지보다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포 골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일단 빨리 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아래쪽에 식물세포에 있는부터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까지, 다음 여기 세 줄 전부 밑줄 그으시면 되겠네요. 다음 양가로 1번 세포벽에서 4줄 내려와서 기능에 세포벽은 세포막보다 두껍고부터 둘째 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까지. 다음 전투화성 막으로 물과 용질을 모두 통과시킨다까지. 다음에 세포벽의 형성에서 이건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식물세포는부터 다음째 줄 세포벽이 형성된다까지. 그리고 별표 하나 하시죠. 그 다음에 38페이지 우측 하단의 용어 해설에서 셀룰로스, 고등식물의 세포벽의 주성분, 다당류이며 섬유소, 원형질 연락사는 전체적으로 세 줄 다 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중심체, 주로 동물세포에서 발견, 중심체는 한 쌍의 중심립으로 구성, 중심립은 핵 근처에 서로 직각으로 배열, 3개의 미세소관으로 구성된 부터 다음
줄 고리 모양으로 배열까지. 그다음 중앙은 비어있는 9+0 구조이다. 그다음 기능에 대해서는 쭉 세 줄을 줄 그으시고 그래서 성상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까지 그으시고 그다음에 중심립 아랫줄에 기저체의 기원이 되어 편모와 부터 끝까지 그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편모와 선모에서 중간에 두 개의 미세소관으로부터 다음 줄 끝까지. 그다음에 기능은 정자와 집신벌레 아랫줄 일종의 운동기관. 그다음 편모는 길이가 길고 수가부터 채찍과 같이 움직인다까지. 다음 줄 선모는 길이가부터 노적기와 같이 움직인다까지. 그다음에 우측 아래 용어 해설에서 기저체 편모나 선모의 형성을 유도.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세포 골격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뭐 동그라미하고 별표 3개 정도 하시고 여기 기출을 써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16년 21번하고 18년 26번이죠. 두 번 기출됐고 그 외에도 다른 문제에서 두세 개 지문이 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 그으시면 첫 번째 줄 단백질 성분의 가느다란 소관과 섬유. 다음 그물 형태의 지지구조. 두 줄 아래 굵기에 따라 뭐뭐뭐 세 종류로 구분한다. 다음 그림 아래쪽에 설명 있죠. 튜블린 단백질로 구성된부터 다음 줄 끝까지. 다음 여기는 좀 줄치실 게 많은데 기능에서 세포를 지지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기계적인 역할. 아랫줄에 세포벽이 없는 동물 세포에서 특히 중요. 다음 세포 골격은 세포 소기관을 특정 위치에 머물게 하거나 이동시키는 역할. 세포 운동에도 관여. 다음에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가 나와 있죠. 세 개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하나씩 해주시고. 그래서 미세소관 보시면 길고 속이 빈 원통 모양. 그다음 끝에 단백질 섬유 중 가장 굵다. 다음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된 관. 다음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부터 마지막 염색체 이동에 관여한다까지. 그리고 다음 문장 전부 다 동물 세포에서부터 둘째 줄 아래 구성 요소가 된다까지. 중간 섬유는 여러 가닥의 단백질이 꼬여 있는 모양. 아랫줄 중간 굵기. 다음 세포질 전체에 그물처럼 퍼져 있으며 다음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소기관을 고정. 세포 소기관하고 고정에는 동그라미 해주시죠. 그다음 미세섬유에서 구형의 단백질이 꼬여 있는 모양까지. 그다음에 아랫줄 중간쯤 가장 가늘다. 다음 액틴이라는 단백질. 다음 세포질 바로 안쪽에 퍼져 있어. 이거는 붉은색으로 한 두 줄 그으시고 별표하시고. 그다음 원래색으로 세포질의 지탱과 변형에 관여. 다음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과 함께 근육 수축에도 관여. 다음 원형질 유동. 다음 백혈구나 아메바의 위족 운동. 40페이지 우측 보시면은 세포 소기관의 이동이란 그림이 있죠. 예, 거기 그림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설명 세 줄 밑줄 그으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중간 섬유의 성분이 있는데 세포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성분의 중간 섬유가 있는데 다음 사람의 상피세포의 중간 섬유는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 다음 아랫줄에 케라틴, 비멘틴, 데스민, 핵라민. 그다음에 근육 원세포에서 동그라미 하시죠. 액틴과 마이오신. 밑줄로 근육의 주성분이 되는 두 가지 단백질. 그다음 두 줄 아래에 근수축이 일어난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8페이지. 세 줄은 뭐 최종 정리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세포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 보시면은 동물 세포의 경우는 안에 세포 골격이 좀 발달돼 있어서 세포는 기본적으로 거의 흐물흐물한 구조거든요. 내부는 수용액이고 세포막도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세포막 자체도 출렁출렁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는 주로 좀 그 세포 골격이 발달되어 있고, 식물 세포는 바깥쪽에 세포 벽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전투과성 막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얘는 구별하지 않고 다 통과시킵니다. 세포막은 굉장히 정교하게 세포가 원하는 것을 투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것을 배제하는데, 세포벽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재해 놓으시죠. 전투과성 막이고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기재하시죠. 굉장히 정교하게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벽의 형성에서 식물 세포는 세포 분열 말기에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세포벽이 형성된다. 식물이나 식물 세포에 대해서는 거의 기출된 적이 없고요. 딱 뭐 한두 개 지문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포 분열 공부하시면 처음에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포질을 반으로 잘라주는데, 동물 세포는 이렇게 수축환을 만들죠. 그래서 수축환이 이렇게 쪼아들면서 반으로 쪼개지는 형태로 세포질이 분열이 되고요. 식물 세포는 핵분열이 끝난 다음에 세포질을 두 개로 나눌 때 안쪽에 이런 세포판들이 중심으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얘가 세포벽과 세포막을 만들면서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굉장히 큰 특성인데 이게 지문으로 나왔고요. 근데 얘는 바깥쪽에서 안으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실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원형질 연락사는 나올 수가 있어서 보시면 그림, 중단에 그림이 있죠. 그림 보시면은 왼쪽 위에 원형질 연락사라는 말이 있죠.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해주시죠. 그림에서 보면은 세포 사이가 이렇게 약간 뚫려 있거든요. 아예 그냥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질 이동하거나 세포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용하는 게 식물 세포에 특유하게 원형질 연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아래 용어 해설 보시면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그 내용입니다. 동물 세포는 세포들끼리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식물 세포는 좀 원형질 연락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39페이지 이제 중심체하고 편모와 선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심체는 일단 그림을 보시면 예, 하단에 그림이 있죠. 중간에 중심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한 쌍의 중심 립이라고 있죠. 그래서 중심체의 핵심이 되는 성분이 중심 립이고, 얘는 뒤쪽에서 배우는 미세 소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이제 나중에 편모와 선모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뭉쳐져 있죠. 여기 한 세트고 그게 9개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심 립이 있었는데 중심 립이 이렇게 직각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림 보시면 그 직각 구조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한 쌍의 단면을 그린 게 우측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조를 9 플러스 0 구조라고 하는데 9는 이렇게 3개씩 9세트가 있기 때문에 9고 0이라는 거는 가운데 보시면 비어 있거든요. 여기 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9 플러스 0 구조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설명 아래쪽에 3개의 미세소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세포 골격을 배우시면 세포 골격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탄탄한 게 미세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미세소관들이 우측 그림의 동그라미 하나거든요. 그래서 관이 3 곱하기 9니까 27개가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굵고 탄탄한 구조를 만들고, 그게 이제 그게 한 쌍이 돼서 중심 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심체 그림을 보시면 중심립 외에 약간 노란색 부분이 있죠. 거기는 이제 미세소관들이나 다른 물질들이 분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을 보시면은 이 중심체의 중심립이 원래는 두 개 한 쌍이었는데 두 개의 딸 세포에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배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딸 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성상체가 됩니다. 여기 성상체는 별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중심립 외에도 마이크로튜브, 미세소관이 쭉 발달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별처럼 보입니다. 그 성상체가 되고 여기서 방추사가 나오고 그게 결국 세포 분열 중기에는 가운데 염색체들이 쭉 배열하게 되죠. 거기에 방추사가 결합해서 그 염색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딸 세포에 데리고 가게 되죠. 예. 뭐 세포 분열에서 다시 한번 배우실 거고, 그러니까 가볍게 중심체, 중심립 개념들을 보시면 됩니다. 성상체, 그다음에 방추사, 그다음에 중심립은 또 이제 다른 역할이 아래쪽에 기저체의 기원이 되어 편모와 선모의 생성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 이제 편모, 선모를 배우실 텐데, 편모, 선모가 뻗어 나가기 위해서 그 뿌리 부분이 되는 게 기저체거든요. 그래서 중심립이 기저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물질이라는 걸 일단 아시면 되고요. 다음 양가로 3번에 편모와 선모고요. 편모의 편자는 채찍 편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한 개나 뭐 많아야 두세 개 정도고 굉장히 굵고, 그림을 보시면 맨 아래쪽 좌측에 정자가 있죠. 정자의 꼬리가 편모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선모는 섬자가 그 가늘 섬자인데 섬유나 뭐 섬세하다 할 때의 섬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우측 그림을 보시면 집신벌레가 있는데 굉장히 짧은 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선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여기는 첫 번째 줄에 두 개의 미세 소관으로 구성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개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아랫줄에 9+2 구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위쪽에도 안 했네요. 아까 중심체로 가셔서 두 번째 줄에 세 개의 미세 소관에 동그라미 치시고, 9+0 구조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아까 중심 립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미세소관이 3개가 아니라 2개씩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세트가 9개가 있죠. 그리고 중앙을 보시면 미세소관 2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9세트이기 때문에 9고, 그 다음에 중앙에 2개가 또 있기 때문에 9+2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체하고 편모, 선모 비교할 때 이 9+0하고 9+2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좌측 그림하고 사진 보시면 구조는 이해되시겠죠? 예, 뭐 이 부분도 뭐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둘 다 운동기관이죠. 근데 그림 맨 아래쪽을 보시면 편모의 경우는 이렇게 파동형으로 움직여서 그 정자가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신벌레의 경우는 얘는 노젓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를 저을 때는 처음에 노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세게 당기죠. 그래서 물의 저항력을 이용해서 배가 이동하고, 다시 노가 원위치로 갈 때는 물 밖으로 꺼내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왼쪽에서는 이 선모가 펴진 형태로 이렇게 크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밀어내고요. 근데 선모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편 상태로 원위치로 회전 운동을 하면 거꾸로 추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선모가 접힌 형태로 표면적을 줄이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노젓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모, 선모는 가볍게 일단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그 기저체는 편모, 선모의 형성을 유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림에 보시면 아래쪽에 기저체가 있고 뿌리 부분이고, 거기서 편모, 선모가 쭉 합성이 되면서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저체는 아까 중심 립에서 유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다음 세포 골격인데, 자, 세포 골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하셔서 잘 보셔야 되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교재에서는 그 그림만 일단 보겠습니다. 보시면 중단의 그림에 이제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가 우측에 세 개 나란히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미세소관은 좌측이나 우측에 하나 플러스, 그 다음에 반대쪽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중간섬유는 두시고 미세소관, 그 다음 미세섬유에 대해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적당히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미세소관은 알파, 베타, 튜블린 이합체. 알파, 베타, 튜블린 이합체거든요. 그리고 미세섬유에는 액틴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세포 내부 구조인데 이 세 가지의 세포 골격들이 이제 다양하게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소관을 보시면 우측의 미세소관은 이렇게 약간 동그라미가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튜블린이고 구성 단위체죠. 근데 종류가 달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고요.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비어 있고, 그리고 세 개 중에 가장 튼튼하고 굵고,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미세섬유는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두 줄로 꼬여 있죠. 이 동그라미 하나가 여기 액틴이고요. 가장 가늡니다. 그다음에 중간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그 자료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예,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로 정리를 했고요. 테이블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최종 암기도 테이블로 하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부터 보시면은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이름도 같이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뭐 영어로만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미세소관은 마이크로 튜블입니다. 마이크로가 미세고 튜블이 소관이죠. 튜브는 관이죠. TUB. 근데 튜블은 가느다란 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 필라멘트는 인터미디어트 중간이고 필라멘트 섬유죠. 짚고 그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는 액틴 섬유인데 액틴 필라멘트는 다른 이름이 마이크로 필라멘트입니다. 그걸 번역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서로 섞어갖고 지문에서 내죠. 좀 유치하지만 그것만 맞추시면 되는데 세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공부하시면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 개의 이제 세포 골격 중에서 대중소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이름에 나와 있죠. 얘는 관이죠. 그러니까 제일 굵겠죠. 그 다음에 중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작죠. 그리고 미세섬유는 차라리 액틴 필라멘트라고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구성 단위체가 뭐냐가 나오는데 미세소관을 보시면 아까 튜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미세소관을 분류를 해가지고 추출을 해서 다 분해를 해보니까 단백질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비슷하다. 근데 얘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튜브를 만드니까 튜블린이라고 붙이면 되겠다. 이게 단순하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튜블린이라고 나오는데 그 관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면은 암기하시기 쉽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알파하고 베타가 보통 두 개가 한꺼번에 결합했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그 다음 요 액틴 필라멘트 미세섬유부터 보시면 액틴 필라멘트라고 암기하시라는 거는 이 액틴이 단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쉽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이 뭐냐, 뭐 핵산이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IN으로 끝나는 건 대부분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로틴의 IN. 그래서 단백질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중간섬유의 경우는 이름에 그 단위체 성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는 중간 섬유는 세포마다 물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암기하셔야 되고 케라틴, 라민, 그다음에 신경섬유, 그 뉴로필라멘트인데 세 개하고 비멘틴 정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케라틴은 잘 아시죠? 피부 각질. 그러니까 피부는 진피하고 표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피는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들을 표면으로 올려주죠. 그리고 표피 쪽의 세포는 죽어가면서 결국 마르면 그 케라틴으로 구성이 된 각질을 남깁니다. 그리고 각질은 몸의 보호를 위해서 단단한 조직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진피에서 올라온 세포들이 대체하게 되죠. 그래서 피부는 계속 재생되는데 그래서 피부 성분에는 케라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각질을 형성을 하고요. 그래서 케라틴 기억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라민은 기출이 됐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그 세포가 있고 이게 핵입니다. 핵인데 핵은 워낙 세포에서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핵막을 보호하고 이 조직을 보호하는 탄탄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있는데 얘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분류했는데 핵막 하층이라고 합니다. 핵막 하층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라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얘는 레이어하고 어원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층을 이루는 단백질이라서 IN을 붙여서 라민이라고 붙인 거고요. 그래서 한글로 라민이라고 외우시면 잘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뭐 영어로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신경섬유의 경우는 주로 뉴로필라멘트라고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고 꼬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수상돌기, 그러니까 나무 가지 모양의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오면 여러 군데서 받아들인 다음에 처리를 해서 전기 신호로 꼬리로 전달을 하는데 꼬리가 굉장히 긴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뉴로필라멘트, 신경섬유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에는 신경섬유 뉴로필라멘트가 있다. 중간 섬유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이 섬유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뇌에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제 다리를 움직여라라는 신호를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이 신경세포가 고장이 난 거죠. 그러면 뇌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겠죠. 이게 뭐 대표적인 게 루게릭병이죠. 그래서 근육마비가 일어나는데 뭐 루게릭병도 뭐 출제는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비멘틴도 중간섬유라서 근데 얘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고 뭐 한글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결합 조직에 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비멘틴은 역할이 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고요. 근데 워낙 결합 조직에 많고 인체 내에 많으니까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위체 구성 성분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능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세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각각 외우시면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주인공이죠. 세 가지 주인공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 뭔지를 파악하시면 아래를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일단 미세 소관부터 보시면 얘가 가장 튼튼하고 굵은 관이죠. 그러니까 세포에는 이런 튼튼한 물질, 그러니까 강도가 있는 물질이 거의 없는데 이 세 가지만 이용해서 세포를 잘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세 소관 가장 굵기 때문에 가장 큰 움직임만 담당합니다. 물론 첫 번째 세포 형태 유지에도 관련이 되지만 가장 큰 움직임을 하는데
세포에서 가장 큰 움직임은 뭘까요? 첫 번째가 세포 자체의 이동이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아까도 공부하셨지만 선모, 편모가 세포 전체를 이동시키는 움직임. 정자꼬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장 큰 세포 전체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두 번째, 세포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DNA죠. 그래서 DNA가 세간에만 보호되고 있어서 이동할 일이 없는데 단 한 예외적인 케이스, 세포 분열 시에는 이동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데 이 염색체를 잘못 끌고 가면 한쪽으로 두 딸 세포에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굵은 관인 미세소관이 담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소관에서 방추사가 나와서 염색체를 이동시킵니다. 마지막에 세포 소기관의 이동에 관여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 미세소관은 세포 소기관을 직접 끌어서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세포 소기관이 이동할 때 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이제 핵심 기능을 이번에는 제일 작은 액틴 필라멘트 미세 섬유를 보시면 얘는 특성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 그림이 미세 소관이고요. 세포 전체에 좀 어느 정도 균일하게 퍼져 있죠. 세포 전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굵은 관이고 그 다음 우측에 모든 세포 골격을 다 찍었는데 붉은색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미세 섬유, 제일 가는 관을 빨간색으로 레이블링을 한 건데 얘는 보시면 거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세포막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물세포 분열할 때 수축환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동물세포는 바깥에서 고무줄로 조이듯이 가운데 부분을 조여서 두 개의 딸세포로 분열합니다. 그래서 미세섬유는 이제 다시 세포막 쪽에만 거의 존재하고요. 그래서 얘는 거의 세포막 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 세포막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세포막 구조 탄력을 유지하고 수축환이 방금 말씀드린 동물세포 분열 시에 미세소관이 세포막 줄어들면서 세포막을 안으로 조여서 두 개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주인공, 그 세포 골격 세 가지 주인공 중에 세포막에 붙어 있는 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위족 형성, 아메바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아메바는 흐물흐물하게 생겼다는 거 아시죠? 근데 얘가 과연 어떻게 이동을 할까? 이 세포의 대부분의 물질은 그냥 흐물흐물한데 그래서 세포 골격이 이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아메바는 세포막이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한쪽 방향으로. 그래서 세포막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건 세포막에 붙어있는 미세 섬유밖에 없죠. 그래서 미세 섬유가 담당을 하고 이쪽은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끌리면서 여기는 질질 끌려가는 형태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메바나 백혈구도 마찬가지고 위족 운동이고요. 이게 다리가 나오는 것처럼 생겼다. 다리를 꺼내서 걷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위족이라고 합니다. 위자는 가짜, 뭐 위족, 위장 할 때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 다리라는 뜻이고요. 근데 하여튼 세포막이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세 소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세포 형태 변화도 사실 이제 세포막이 변해야지 형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미세 섬유죠. 그다음에 세포질 유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지문이 나오는데 세포질 유동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세포를 축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축구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 내부는 유동 수용액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자유 리보솜도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자유롭게 서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 대신 세포막은 탄탄한 형태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세포막이 탄탄한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안쪽에 내부 세포질의 유동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세포막을 담당하는 건 미세 섬유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세 섬유가 세포막 형태를 유지하고 안쪽에 유동이 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식물 세포의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세포질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포막 유동인데 그 미세 섬유가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미세 섬유는 세포막과 관련된 일들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섬유의 역할은 중간 섬유는 그 섬유의 종류마다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하실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세포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세포 유지와 관련이 있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세포 소기관을 고정하는 겁니다.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마음대로 위치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섬유가 위치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키네신하고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이 나옵니다. 뒤쪽에 설명이 있는데 아까 세포 소기관이 이동할 때는 미세 소관이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미세 소관이 도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는 게 미세 소관의 표면을 표시한 겁니다. 알파 베타 튜블린이죠. 여기 위를 이 그림은 이제 키네신의 경우죠. 키네신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걸어가듯이 알파나 베타 단위체에 결합했다가 다음에 결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키네신 워킹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손으로 세포 소기관을 끌고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때는 키네신이나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이 직접 이동을 시키고 미세 소관이 도움을 주는데 얘가 직접 세포 소기관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도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 이제 몇 가지 더 공부할 게 있는데, 미세 소관과 미세 섬유의 극성. 아까 교재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셨죠? 그래서 미세 소관과 미세 섬유, 그 중간 섬유는 이런 특성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서 시험에 나올 수는 없고요. 소관하고 섬유의 경우는 이제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는 단백질들이 빨리빨리 결합을 해서 길이를 길게 하고 싶을 때 빨리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결합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속도가 늦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오히려 짧게 만들 때 분해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세포가 있고 안에 핵이 있으면 이게 미세 소관이나 미세 섬유라고 생각을 하죠. 플러스는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말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플러스는 바깥쪽입니다. 무조건. 세포막 쪽. 세포가 성장하는 쪽이죠.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쪽이 플러스면 사실 핵이 있는데 핵막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실 이쪽으로는 성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는 내부 쪽, 핵 쪽, 플러스는 외부 쪽, 세포막 쪽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미세 소관도 미세 소관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포 소기관의 이동. 여기 이제 모터 프로틴, 운동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키네신하고 다이네인이죠.
키네신하고 디네인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근데 얘는 어원이 뭐 카이네틱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학이니까 움직임에 관련된다는 거 기억하기 쉽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얘는 다이내믹, 동적. 그냥 적당한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세포 소기관들을 자기가 직접 키네신이나 디네인이 잡고서 캐리해서 미세소관이라는 가장 튼튼한 돌을 꼭꼭 밟고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소관하고 결합할 때 에너지원인 ATP를 소모를 합니다. ATP를 소모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공짜로 갈 수는 없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ATP를 필수적으로 소모하죠. 그 다음에 미세소관이 직접 이동시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키네신하고 디네인이 이제 그런 세포 소기관을 직접 이동시키는 이제 운동단백질, 모터프로틴이라는 게 지문화돼서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키네신하고 디네인은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키네신은 마이너스 말단에서, 이거 마이너스는 미세 소관의 마이너스죠. 핵방향, 세포 내부 방향에서 플러스 말단, 세포 외부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소낭이나 미세 소기관, 세포 소기관을 이동시키는데, 소낭의 경우는 소낭 안에 이제 필요한 물질을 담고 있다가 분비를 시키겠죠. 그래서 키네신은 물질 분비에 관여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저는 이거 키네신하고 디네인이 헷갈려서 그냥 기분이 좋다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키네신이고 분비에 관련되니까 기분이라고 외우시면 잘 안 까먹죠. 반대로 디네인은 외부에서 내부로 세포 내 도입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 그 다음에 분비인지 도입인지 그게 지문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ATP를 사용한다. 그 정도에서 나올 테니까 이 부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거는 근육 수축은 나중에 이제 생리학에서 배우시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제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핵심입니다. 두 개가 작용을 해서 발생을 하고요. 그거는 지금 세포 골격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세포 골격에 액틴이 핵심적인 단위체이기 때문에 액틴하고 관련해서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세포가 액틴과 미오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근육세포가 두 개를 갖고 있고, 근육세포를 분해해서 얻으면 이 두 개 단백질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액틴은 그 액티브한, 워낙 얘가 분자가 액티브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끝이 IN이니까 단백질이죠. 그다음 미오신의 MYO는 머슬하고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근육에서 분리를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그래서 생물학에서 미오가 나오면 얘는 근육입니다. 근육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시 나오게 되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재를 해놨는데, 오늘 배운 이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는데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안 보셔도 되고, 근데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세포 전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 내용은 거기까지 보시고, 이제 교재로 돌아오시면 대부분 다 설명드려서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가로 4번의 세포골격, 가느다란 소관과 섬유
그물 형태의 지지 구조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굵기에 따라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을 보시면 기계적인 역할을 하고,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죠. 그래서 세포 골격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미세소관으로 내려가서 속이 빈 원통 모양이고 가장 굵죠. 투뷸린 단백질, 그 다음에 형태 유지, 소낭 염색체 이동에 관여한다. 다 설명드린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미세섬유, 맨 아래쪽에 미세섬유만 보시면 세포막 바로 안쪽에 퍼져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미세섬유는 세포막 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 그림 보시면 아까 본 그림이죠. 여기 ATP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시죠. 얘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여기다 디네인, 카이네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ATP를 필수적으로 소모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중단에 중간 섬유의 성분. 중간 섬유는 성분이 세포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그라미 치시죠. 케라틴, 비멘틴, 됐으면 안 하셔도 되고, 핵라민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핵막 쪽에 층 구조를 형성하는 단백질이죠. 라민입니다. 핵라민이라고도 하고, 라민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근육 원섬유, 이 말은 아실 필요가 없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근육에서 핵심이 되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에너지가 근육이 움직이려면 당연히 ATP가 엄청나게 소모되겠죠. ATP를 왕창 소모하면서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근육은 팽창하는 기능은 없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손을 보시면 이렇게 팔을 굽힐 때는 이 위쪽에 근육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근육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는 뒤쪽 근육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위쪽 근육이 이쪽 뼈하고 이쪽 뼈에 붙어 있는데 얘만 수축을 하는 거죠. 반대로 펼 때는 위쪽 근육은 가만히 있고 뒤쪽 근육만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은 이렇게 팽창하거나 이완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놔두면 그냥 이완하고 근육은 수축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액틴, 마이오신이 서로 작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포 골격까지 했고 좀 잠깐 쉬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